안녕하세요. 뉴마이 아파트의 정진아 대표입니다. 우리 뉴마이 아파트는요, 원래 뉴마이 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10년 동안 노후된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했고요,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런칭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했는지 결과를 한번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문이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이 우유투 있고 이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덕지덕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싶었지만 이제 그래도 관리실하고 이런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논의를 드렸더니, 많은 아파트들이 현관문 바꾸는 건 좀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만 MDF 작업을 평탄화를 하고 필름 작업을 해서 좀 깔끔하게 좀 바꿨고요. 기존의 현관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40cm, 50cm 정도 늘어났고요. 특이한 점은 중문도 없었고 신발장도 조금 좁은 편이었었는데 신발장 사이즈도 좀 늘리고요. 거실하고 현관하고 가림막이 거실과의 그런 파티션이 없었는데 60% 정도는 유리로 투명성을 좀 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좀 막아가지고 공간 분리하고 또 그런 찬바람 막는 것도 있지만 시선 처리도 좀 하였습니다. 이 거실입니다. 거실이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마루가 제일 먼저 보이겠죠. 그래서 이 마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좀 고급 주택은 이제 원목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제품은 파키라는 제품입니다. 파키라는 제품이고 굉장히 원목 마루를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붙인, 원목 마루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두께감이 좀 얇은 그런 무늬목 마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목 마루의 단점이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 찍힘도 많고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바닥 난방이 좀 잘 안 올라와요. 이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이 지금 파키 제품 같은 경우는 벨기에산입니다. 난방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난방비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찍힘이나 이런 스크래치에 좀 강함이 좀 있습니다. 이 지금 거실에서 가장 큰 변화는 거실이 지금 확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확장한 공간입니다. 확장한 공간이고, 기존에는 여기가 베란다였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베란다는 난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난방 배관을 다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 난방이 들어와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창문입니다. 창호를 독일식 삼중유리를 사용했습니다. 독일식 삼중유리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성능이 어느 정도 좋냐면은, 이 제품이 패시브 하우스에 사용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란 냉난방비를 제로로 쓰는 그런 주택입니다. 거기에 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창호도 중요하지만 창호 주변의 단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호만 단열이 잘 돼 있고 난방은 지금 우리가 공사를 다시 해서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취약한 부분들의 단열이 잘 커버가 안 된다면은 결론은 가장 취약한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은 기존에 창고로 사용했지만, 사실 이 창고는 이 옆집하고 또 이제 화재 시 바로 비상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벽으로 막혀 있지만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굉장히 얇은 벽으로 돼 있어서 손으로 부시고 파손하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이제 공용 공간, 에레프타실 부분입니다. 이쪽이 중요한 게, 에레프타실에서 이제 소음이 이제 승강기가 움직일 때보다 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벽 안에는 차음대로 꽉 채웠습니다. 석고보드도 차음 석고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이 벽에다가 사진 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픽처레일을 다 달아가지고 벽에 손상 없이 사진들을 여러 장 걸칠 수 있도록 고요. 그 다음에 조명들이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형광등으로 돼 있던 조명들이었는데 다 LED 전구로 바꿨고요. 4인치를 쓰기도 하고 3인치를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집 사이즈에 맞게끔 3인치로 광량을 좀 맞춰서 수량을 맞춰서 디자인도 했었고, 중요한 건 또 확산형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등이 있으면은 이제 좀 정신이 없으니까 전구수를 좀 줄이고 집에 이제 골고루 조명이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TV면입니다. 마이너스 몰딩이니 무몰딩이니 이런 걸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굉장히 고급 주택부터 해서 중형대, 소형대도 많이 했지만,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큰 그런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면서 기능적인 거 위주로 얘기하지, 이 디자인적인 이런 거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완벽하게 매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건축주분께서 중간에 TV 사양을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3cm 정도 좀 나와 있고, 기존에 여기 장들이 좀 두서없이 있던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일체형으로 좀 맞춰서 장을 짰고요. 우리가 지금 거실은 절반은 지금 확장했고, 이제 안방 쪽에 베란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집에서는 뭐 유일한 베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보시면 이 베란다에 이어지는 이 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아파트에서는 이제 터닝도어를 많이 씁니다. 뭐 LG라든지 뭐 여러 가지 터닝도어를 많이 쓰는데 이 제품 디크닉에서 쓰는 시스템 도어입니다. 창문 겸 문이고 저희가 너무 오버 스펙이기는 해요. 사실은 이 집 안에다가 이 시스템 도어를 한다는 거는 원래 외기하고 접한 부분에 써야 되는 그런 문인데 워낙 추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시스템 도어를 제품을 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집 안에서 이제 가장 햇볕이 지금 잘 들고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뭐 이런 제품들은 워낙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건조기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뭐 건조대를 많이 안 쓰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건조대를 옷을 걸고 또 여기서 온풍까지 나와서 좀 옷을 좀 빠르게 쾌적하게 좀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래 부분도 사실은 디크닉 창문 다 돼 있습니다. 3중 유리로 돼 있는데 막은 이유는 이쪽 부분이 지금 엘리베이터 실외기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실외기와 태양광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막아주고, 아무래도 창호도 있지만 이게 또 막음으로써 또 다연 성능도 높여주고, 이 외기하고 접한 부분도 그 전면 창이었고요. 안방으로 통하는 창도 창호였습니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알루미늄 창호였고요. 실내로 들어가는 부분은 목재 창호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창문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 위에 부분을 막았어요. 어차피 불필요한 그런 시야 부분을 좀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 안방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방 쪽에서 수납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침대 옆에다가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베란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물을 쓰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가 방수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드러내면 이 안에서 이제 에어컨 실외기를 이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쓰는 LG라든지 KCC 그런 이중 창 있잖아요. 그런 창하고 이제 비교되는 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인데, 옆으로 이제 슬라이드 되는 거 보면은 뭐 옆에서 뭐 이중 창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덮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는 창호하고 완전히 다른 거는 기밀하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이제 모헤어라고 해서 이제 부슬부슬 강아지 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이제 슬라이딩이 이렇게 접혀서 문 틀과 창문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사실은 기밀성이 좀 떨어집니다. 차음 효과도 떨어지는데, 이 제품은 금방 보시다시피 슬라이딩 되면서 마지막에 덮습니다. 독일식 창의 기본은 턴에서 이 창 프레임과 이렇게 닫혀줘서 이렇게 기밀하게 고무박힘으로 기밀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도 슬라이딩 되지만 마지막에는 붙으면서 기밀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낑기는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덮어주는 방식으로, 그것도 고무박힘으로 몇 겹의 레이어로 해서 굉장히 기밀하게 성능을 가진 창호였고요. 기존에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은 베란다 이쪽 라인, 거실, 작은 방 이쪽 라인들이 곰팡이가 어마어마했어요. 곰팡이 제거제를 때려 부었는데도 제거가 되지 않아서 그 라인들을 갈아냈어요. 이 곰팡이들을. 여기 건축주분께서 10년 정도 사셨는데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지금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잠깐 외부에 살고 계시는데 정말 약을 뭐 따르게 먹은 것도 아니지만 기침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거해 놓은 벽을 보고 본인의 기침 이유는 이 곰팡이들인 것 같다. 쪽 베란다 쪽, 안방 쪽, 그다음에 작은 방 쪽 외부 이쪽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그 곰팡이들을 모두 제거하고 단열한 다음에 마감을 다 하였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또 붙박이장으로 서랍으로 쓸 수 있도록 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요. 뭐 흔히들 베란다에는 뭐 그렇게 고급을 뭐 마감할 필요 없어서 그냥 탄성 코트로 해가지고 마감하였고요. 이제 주방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놀랍게도 기존 대비 한 3배 정도 넓어졌습니다. 기존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공사의 중요한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기존에 주방이 이쪽에 있었죠. 싱크대가 이쪽에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저희가 붙박이장을 놓고 장식장 등을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좀 장식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부분 싱크대 사이즈가 3배 정도 이제 커졌습니다. 커졌고, 이런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친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가구 MDF에서 사실은 그런 유해 성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펫도어를 썼고,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헤펠레 제품입니다. 헤펠레 같은 경우는 공방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가구 자른 것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조명이나 하드웨어들은 다 이제 헤펠레 제품을 쓰고 있고요. 가구들의 모든 MDF 제품들은 이제로 제품이라고 해서 등급이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나 이런 유해 성분들이
제품들이 이제 가장 적게 나오는 등급을 이제 이재로 제품으로 쓰고 있고요. 주거 공간은 쾌적성과 치유의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친환경적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지금 상판 같은 경우는 세라믹 상판을 썼는데 이태리 제품을 썼고요. 세라믹 상판은 이제 벽까지 이제 말아 올리는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원장을 썼어요. 원장들을 쓰다 보면은 이런 싱크볼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커팅을 했잖아요. 지금 커팅된 부분은 뭐 저희가 돈을 아끼자는 측면보다는 재미 요소로서 또 이제 화장실에 또 재사용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도 친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싱크볼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백조 싱크대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급 라인 깜포르테 제품을 썼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싱크볼을 손으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텅텅텅 소리 많이 나고, 물 할 때도 다 할 때 수압에 의해서 탕탕탕탕 소리가 많이 나는데, 손을 두들겨 보면 느끼지만 둔탁합니다. 그래서 강판 자체 두께가 두껍고, 또 이제 국내 최초로, 뭐 세계 최초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최초로 흡음재를 이제 싱크볼 밑에 달아서 이런 소음들도 좀 줄일 수 있게끔 하였고요. 수전도 굉장히 이제 주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싼 그런 제품도 많이 있지만 수입품이 다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좋거나, 저는 정말 이 회사에서 이 브랜드에서만 나오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더존테크라는 이제 국내 업체 제품인데, 수입품에 못지않은 그런 깔끔한 디자인하고 작동이 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회사를 홍보하기보다는 정보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 회사하고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 싱크대 공간이 그 전에 여기 있었습니다. 보면은 기존에 싱크대가 요만했던 거예요.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싱크대 공간이고, 그래서 지금은 붙박이장을 넣고, 싱크대의 어떤 공간은 정말 좁네요. 그 전에 이 공간은 이제 냉장고 2대를 딱 넣을 수 있게끔 설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배수가 이쪽 라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배 차이라고 그러죠. 이 레벨 차이를 두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난이도 있게끔, 뉴마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래된 단독주택을 뭐 안방 위치라든지 주방 위치라든지 화장실 위치라든지 막 180도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옮기는 거는 뭐 큰 무리는 없었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리드 제품을 썼는데요. 기존에 이제 건축주분께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양쪽 다 쓸 수 있게끔 그런 제품이 설치가 되었고, 하츠 제품을 해가지고 톤하고 맞죠? 어때요? 이 세라믹 상판하고 싱크대 이런 느낌하고 하나 된 느낌이 돼가지고 좁았던 그런 주방의 그런 해소감을 확 느낄 수 있도록, 통일감 있게 넓게 보일 수 있도록 바닥 타일부터 해서 세라믹 상판 모든 색깔을 거의 통일감을 주었고, 여기가 베란다였습니다. 이제 작은 방 베란다까지 이제 이동하는 그런 공간을 막았습니다. 이제 작은 방 베란다 쪽 가는 부분을 막고 주방을 더 길게 뺐고요. 독일식 창호의 원래 오리지널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턴, 그다음에 틸트. 둘 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그러니까 슬라이딩해서 겹치는 방식이 아니라 프레임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이게 기밀성이 제일 창호에서는 좋은 방식이거든요. 단열이 워낙 훌륭하게 해놨기 때문에 전혀 춥지 않고, 여기까지도 이제 지금 저희가 난방이 다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공간이 기존에는 그 베란다였어요. 근데 베란다 부분에 구형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등급이 낮은, 이번에는 우리가 등급이 높은 1등급 콘덴싱 보일러를 이제 설치를 하였습니다. 콘덴싱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면에 작동하면서 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수구가 꼭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배수구도 필요하지만, 혹시라도 보일러가 이제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 생길 누수를 대비해서 배수구를 만들었고요. 거실 부분이나 뭐 곳곳에 저희가 콘센트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쪽 싱크대 쪽은 세라믹 상판을 훼손하기 싫어가지고 벽 쪽은 설치를 안 했고요. 바닥 쪽에 지금 설치를 역시 톤을 맞춰서 설치를 하였고, 주방 곳곳에 보면은 주방 기구들을 이제 쓸 수 있게끔 콘센트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뭐 쿠팡 플레이도 그렇고요. OTT 프로그램들은 다 와이파이로 해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와이파이 6세대 제품을 해가지고 센터 부분에다가 이 와이파이 제품을 공유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전체에 속도 높은 와이파이를 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너무 못생기고 위치도 좀 적정하지 않아서 새로운 위치에다가 좀 깔끔한 제품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실링팬 써보셨나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멋을 위한 제품이 아니고요. 환절기일 때는 그냥 사용해도 좋고, 여름철에도 에어컨 틀어놓고 실링팬을
펜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는 9mm 인방도어라고 혹시 뭐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제가 이름을 좀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기존에 보는 것과 다르게 이런 부분이 거추장 부분이 없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가장 아파트 욕실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제 생각엔 방수인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